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1950년대 한국 현대사, 그 중요한 두 축이죠. 이승만 대통령과 한미동맹. 이걸 둘러싼 아주 뜨거웠던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김명섭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요. 당시 있었던 여러 시각들, 못대로는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평가들까지 한번 쭉 펼쳐놓고 이 이야기가 왜 오늘날 당신에게도 의미가 있을지 그걸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1950년대라는 시기가 참 뭐랄까 한미동맹이라는 틀이 딱 만들어지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했던 때잖아요. 그렇죠. 격동의 시기였죠. 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평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결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다양했어요. 아, 그때 당시에도요? 네. 김명섭 교수가 이걸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는데 이걸 보면 당시 사회가 얼마나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시각,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그 당시 가장 좀 힘이 있었던 목소리부터 들어볼까요? 네네. 한미동맹도 좋고 이승만 대통령도 좋고 다 긍정적으로 봤던 그런 입장인데요. 실제로 보면 1952년, 56년 대선 때 거의 70% 넘는 득표율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압도적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는 건데 이런 강력한 지지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게 이제 당시 외교관들이었던 변형태, 임병직 이런 분들이나 군부의 백선엽, 정일권 장군 같은 분들이 주로 이런 입장을 대변했어요. 아, 외교 안보 라인이군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반공 노선, 그리고 미국의 지원 확보, 이게 국가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런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또 흥미로운 건 미국 쪽 평가예요. 아, 미국은 어떻게 봤는데요? 그 미8군 사령관이었던 벤 플리트가 이승만 대통령을 그의 체중만큼의 다이아몬드 가치가 있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했고요. 와, 다이아몬드요? 대단한 평가네요. 네. 또 해리스 목사 같은 경우는 한국의 조지 워싱턴이다. 이렇게 칭송하기도 했죠. 물론 이런 극찬에는 당시 이제 강력한 반공 지도자가 필요했던 미국의 어떤 전략적 이해관계 이런 것도 반영된 평가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럼 완전히 정반대 시각도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죠. 동맹도 싫고 이 대통령도 비판적이고 이런 목소리는 좀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단순히 능정구도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공산 진영 지도자들,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었고요. 네, 예상했던 인물들이네요. 그리고 또 유럽의 좌파 지식인들도 여기에 가세를 했어요.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반공주의자는 개다. 이런 아주 원색적인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죠. 와, 그렇게까지요? 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알저 히스 같은 사람은 소련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을 좀 반대하기도 했고요. 아, 미국 안에서도요? 네, 그리고 또 재미 한인 지식인 중에는 김용중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좀 독특하게 강대국 보장 하에 남북한이 군사동맹 없이 중립국으로 통일하자 이런 한반도 중립화 통일을 주장하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한미동맹 모두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중립화 통일론이군요. 그렇죠. 이런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반파시즘 정서라던가 아니면 새로 독립한 국가들에 대한 어떤 동정심, 이런 당시 시대정신 같은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한미동맹 자체는 이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서도 정작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시각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현실적인 고민을 담은 시각 같기도 하고요. 당시 상황에서. 네, 이 시각은 1950년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김성수, 장면 같은 분들이 주도했고요. 아, 야당 인사들이군요. 네, 그리고 이게 1960년 4.19 혁명 이후에는 한국 사회의 어떤 주된 흐름, 주류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이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장기 집권 시도라던가 소위 말하는 독재,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 이런 건 강하게 비판했어요. 하지만 공산주의 위협 앞에서는 한미동맹은 국가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본 거죠. 리더십은 비판하되 동맹은 지킨다. 네.
심지어 군부 내에서도 이종찬 장군이나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박정희 같은 인물들도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비판적인 인식을 가졌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CIA 요원이었던 존 테일러라는 사람이 리처드 알렌이라는 필명으로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이승만을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도 한미동맹은 지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국제적으로도 꽤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리더 개인과 국가안보라는 가치를 좀 분리해서 보려고 했던 시도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이런 경우는 없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인정하는데 한미동맹은 좀 반대하는 입장.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 당시에는 그런 목소리가 유의미한 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야, 거의 없었다는 거네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승만 대통령의 그 강력한 반공 노선하고 또 한미동맹을 추진하는 그 모습이 거의 동일시 되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아, 하나로 묶여서 인식되었다. 그렇죠. 당시 상황에서는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뭐랄까, 이승만 하면 곧 한미동맹, 한미동맹 하면 곧 이승만. 약간 이런 인식이 강했던 겁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과 한미동맹을 보는 눈은 크게 세 갈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둘 다 찬성, 이걸 A라고 하고 둘 다 반대, 이건 C, 그리고 동맹은 찬성하는데 이승만은 반대, 이게 D, 이렇게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D 시각, 그러니까 동맹은 인정하되 리더십은 비판하는 시각이 점차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런 흐름이고요. 와, 한 시대를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어느 평가가 맞다 틀렸다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왜 당시에 그렇게 다양한 시각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1950년대의 이 복잡한 생각의 지도를 찬찬히 살펴보는 건 오늘날 우리가 한미동맹의 의미나 이승만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 당신에게 좀 더 깊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이 다양한 평가들 속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1950년대라는 특정 시점을 통해서 한 인물과 외교 관계에 대한 기억, 또 평가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킬 수 있는지 함께 봤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당시에 존재했던 이 서로 다른 기억과 평가들은 현재 우리의 생각과 논쟁에 과연 어떤 그림자를 드리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